안녕하세요. 오늘 11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줌마가 약간, 그러니까 좀 멈칫멈칫하다가 재혼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올해 재혼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오냐고 이렇게 물어봤던 사주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노는 날, 공휴일이죠? 15일. 그래서 일 좀 뭐 정리할 게 있어서 나왔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무료로 이제 분석해드리고,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이렇게 처음에 전화 왔을 때, 그 생년월일에서 이렇게 딱 앱을 이렇게 딱 떠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좀 결혼을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서 제가 일단 올릴 테니까 이제 그걸 보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다시 전화 주십시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자, 이 사주는 자, 여러분 이제 보시면 딱 바로 눈에 들어오죠. 자, 여자 사주에서 지금 이제 갑진년, 기사월, 무진일, 계시 되는데 이 특징이 뭡니까? 이게 간여지동이죠. 자, 하나하나 딱 보시면 이제 특징이 나오죠. 간여지동이야. 그럼 1차적으로 부부 인연은 약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이게 배우자 자리에 나와 똑같은 기운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이 간여지동으로 된 사주 특징이 어떻게 돼요? 고집하고 자존심이 너무 강하죠. 타협이 안 돼. 거기다가 이 개해는요, 육식갑자 중에서 가장 성격이 급한 일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그때 딱 본인이 그걸 제어를 못 해. 그 급한 성격을. 이 급한 성격을 이제 제어도 못 하는 상태에서 또 갑마저 이렇게 갑기 앞에서 묶여 있죠. 하나가 있는 편관 자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이 간여지동에다가 고집 부리고 자존심 강하고 이게 또 급한 성격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비겁이 지금 이게 강하죠. 4개나 되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관이 하나 있는데 이 관이 일단 뭐 겁재가 이렇게 합의되는 바람에 다른 경우는 어떻게 이제 그냥 닭조탕겨 찾아보는 식으로 이 관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죠. 지금 이렇게 합의되어 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요 고조로만 봐서는 이 여자분이 이 결혼해서 남자랑 같이 산다는 게 쉽지가 않게 좀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나름대로 몇 년 좀 됐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힘들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이제 나이 먹으면서 적적하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재혼할 경우에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게, 자, 먼저 일단 첫 결혼해서 이혼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멈칫멈칫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그게 또 이게 짝을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또 나이 자꾸 먹어가면서 이제 모든 것이 이해도 좀 가고 또 옆구리도 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게 마음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먹었는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경우, 이 급한 성격 같은 경우, 이 고집, 자존심 이런 거 고칠 수 있겠어요? 여기서? 그 힘들죠. 근데 그게 안 고쳐지면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자 만나도 그렇게 부처님 같은 남자가 없잖아요. 살다 보면은 다분히 현실인데 짜증날 때도 많고 또 지루할 때도 많고 여러 가지 화낼 경우도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본인이 이 관이 일단 없다는 거는 자기를 옭아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이 옭아맨다는 건 스스로 통제, 자신을 절제한다, 자신을 또 억압한다. 자, 이렇게 돼서 이게 이 관이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통제, 절제, 억압해서 내가 사람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직장 개념도 또
이 관이 직장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참고 자기를 얽어맬 수 있는, 자기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면 없으면 어려운데, 여기서 이 관은 실질적으로 편관이 하나 있는데 오히려 역극을 당하죠. 지금 비견겁자가 4개나 되다 보니까 이 관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거 나무가 흙에 묻혀버린 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래는 관극비가 되겠죠. 관극비. 근데 여기서 비극관이 돼버리죠.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못해. 어차피 직장 생활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알바, 조그만 어떤 공장에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그러니까 직장다운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이 간여지동이 2개나 있는 상태에서 갑진하고 무진이 백호이면서 이 무진은 또 괴강 역할까지 같이 하죠. 이러니까 또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사주 자체도 강한데다가 기질이 강하니까 남자가 제대로 어떻게 견딜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거기다 배려심을 나타내는 금이 지금 없잖아요. 식상이. 금이 없어, 식상. 식상이 또 없으니까 내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없다. 거기다 인성이 하나 있는데, 편인이 있는데, 이 편인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 사주 구조에서 보면은 이 인성이 내가 어떤 수용 능력인데, 이게 수용 능력이 이게 편협적, 왜곡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여. 그러니까 남자가 얘기했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얘기하면 전반적으로 다 받아준다든지, 아니면 또 그걸 받아준 다음에 내가 다시 식상으로 배려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런 거는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당신이 좀 생각해 주는 게 어때? 이렇게 타협을 하든지, 서로 부부라는 게 살아가면서 서로 맞춰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이 편인 자체가 이게 왜곡해서 수용하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그건 뭐야, 인정할 땐 또 언제고 지금은 또 거부하는 거 뭐야, 이렇게 또 싸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면. 근데 거기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이혼한 사람들이 이제 재혼하려면은 한번 어떤 트라우마도 있지만, 내가 정말 변심하자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그동안 먼저 전 남편하고 생활하면서 내가 했던 행동이라든가 내 마음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가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자유의지가 없으면 어렵다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남자운을 보면요. 남자운이 지금 목인데 여기서 34세까지 있었죠. 이때 이제 결혼을 한 번 한 거예요. 근데 했는데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원국에 있는 이 평관하고도 이렇게 설령 남편이 된다 할지라도 이 남편은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돼요? 휘둘릴 수 있는, 혹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야. 이 편관 자체는 말을 안 들어요. 어찌 보면 그냥 이렇게 야생마.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편관 자체가 흥미롭고 유흥 어떤 이런 쪽에 어떤 관심이 많고, 책임지고 내가 어려운 일을 내가 같이 의논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정다감한 게 아니야. 그 정관 같으면 가능한데 이 편관은 그런 걸 딱 질색해요. 그러니까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런 쪽에 아주 단순하죠. 단순세포. 그래서 오직하면 이 편관을 애인이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의지할 만한 정관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에 또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물론 여기서 이 겁재의 기토가 합의돼서 이 편관은 여기에 빠져 있지만은 이걸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 편관하고 살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다 지났죠. 없죠. 남자분이 들어오는 게. 이런 경우는 남자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운에서 남자가 안 들어오는데 또 억지로 누군가 이렇게 소개한다든지, 요즘은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됐을 때 또 만나도 그렇게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없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남자가 어렵죠. 근데 지금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돈을 많이 축적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느냐면 또 그것도 아니야. 이게 지금 이 개가, 이 정제, 편제가 이렇게 합의되어 있죠. 정제, 편제에 이렇게 돈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결과물이고, 내가 돈을 벌려면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벌 수 있는 중간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식신상관이 없어요, 이 사주에. 물론 지정간에 경금하나 이게 있는데, 이거는 만만치가 않죠. 물론 원국에서 이제 한강 건너 있지만 사회 충이 돼서 경금이 튀어나왔을 땐 이것도 식신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하다는 거야. 거기다 운에서 보면 또다시 계해대운에 지금 흘러가고 있죠. 물론 이럴 때는 지금 이 원국에 있는 것처럼 원국의 이 합이 해제되니까 개가 들어오면은 그러면 돈에 대한 이제 집착은 덜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지금 이런 경우는 재혼을 생각하는 경우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나이 먹으면서 이제 외로움, 친구가 없다는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있지만 이 돈에 대해서 궁핍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돈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개에 똑같은 이 보금살이 들어오면서 식신상관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돈에 대해서도 좀 궁핍함을 느껴서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쉽지가 않아. 사주가 이렇게 원만하게 돼 있으면 이혼도 안 했겠죠. 만났을 때. 근데 지금 어떤 면으로 봐도 이렇게 원만할 수 있는 조건은 없고 다 좀 이렇게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질 않고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본인이 완만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하고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는데 이게 화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이라는 게 사람이 이렇게 되거든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 모양이 돼야 되는데 내가 여자만 우뚝 서가지고 남자를 내가 제어하려고 하는 또 여자 맘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사주 구조상 이게 지금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죠. 여기 이 자체가. 그리고 이게 괴강도 되고 백호도 돼요. 이 정도 굉장히 강한 성격이다가 이게 또 급한 성격 때문에 이게 이 대화가 잘 안 된다는 이런 거. 남자가 막 술 먹고 들어와서 어정쩡하게 있으면 아마 바가지에 등살에 남자 있지도 못할 거야. 편관 같은 경우도. 이 편관은 웬만하면 집에서 난리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편관 있는 사람들. 왜? 본인도 편관 자체가 여자를 제발. 보통 우리가 이제 카리스마 있다고 그러잖아, 편관이. 근데 그게 어찌 보면은 그냥 억압. 강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서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도저히 못 견디는 거야. 이런 남자를 만난다. 그럼 뭐 이게 운에서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죠. 운에서 이미 지났죠. 요 34세까지 이때가 이제 그러니까 인생 초반에 이제 모군이 들어왔는데 그 뒤로 이제 없잖아. 수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운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본인이 이게 이제 이 식신상관운이 들어온 건 좋은데 문제는 너무 나이가 이제 늦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64세부터 들어오는데 내가 일을 하면 얼마나 하고, 그죠?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만치가 않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지금 난하고 이 습한 경우가 좀 강하죠. 이 습이 많다는 건 내 섞임 현상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사람 인간관계는 좋아지는데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좀 어렵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 강해지면. 그리고 난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빨리빨리 진행은 잘 되는데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은 안 좋아진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처음에 먹었던 마음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되질 않는가. 한하고 조한 기운이 강하면은요, 요게 강하면은, 자, 어렸을 때 먹었던 마음이 나이 먹었을 때도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걸 이제 얼굴에 이제 상으로 나타나는데, 어렸을 때 모습이 40년, 50년 후에 만나도 그대로 얼굴에 그 나이 먹었는데 투영이 돼가지고 그렇게 늙어 보이지 않고 옛날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야. 한하고 조한 기운이 강함. 이건 반대로 돼 있죠. 난하고 습한
이 기운이 강하니까 어떻게 돼? 자꾸 본인이 자주 변하는 거야. 그 어찌 보면 자기 생각이 수시로 변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유 그냥 뭐 이혼하길 잘했어 했지만 또 시간 지나면 아니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하면서 또 후회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재혼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오냐고 여쭤보는 것도 이제 또 마음이 바뀐 거야. 그게 지금 한난조습에서 나타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올해는 지금 또 하나고 이게 좋아하죠. 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바란스는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이 올해 자체가 조금 이제 한한 기운이 들어오니까 조금은 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진에 또 원진이 발생되죠. 이 원진이라는 거는 이 한난조습이 이게 균형을 잃었을 때는 좋은데 지금 습한 기운이 강하죠. 이럴 때는 원진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남자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원진 때문에 문제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서로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사귀어가지고 괜찮다 싶을 정도에서 결혼한다 하더라도 이 원진 작용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월을 보면 8월 달인데 무신하면은 자, 비견이도 들어오고 지지에는 또 식신상관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크게 작용하는 건 없죠. 예, 비견겁자가 강해지면서 내 에너지를 설계시킬 수 있는 지금 상관이 들어오죠. 그런데 뭐 입이면서 다시 출로 나가버리니까 큰 영향은 없는 걸 봤을 때 전체적인 운을 봤을 때는 가능하면은 이제 재혼하지 말고 꼭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남자한테 의지하려고 만난다는 건 더더군다나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속 보이는 거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돈으로 보여? 물론 여기 보면 돈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쟤하고 합의되어 있잖아. 이런 경우는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돈과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돈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것이 드러나거든. 그런 남자 입장에서 좋겠어요? 야, 나는 돈 벌어다 주고 너한테 네가 돈 네 맘대로 쓰려고 하는데 내가 미쳤어? 이러면서 또 싸울 수도 있어. 자, 기본적으로 이거 합의되어 있죠. 정제하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돈하고 또 남자보다 돈하고 더 돈의 애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주 그런 극한 상황이 아니면 그냥 재혼하지 말고 그냥 남자는 그냥 친구로만 사귀시면 아마 지금부터 또 잘못하면은 또 후회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고려해 보시고 사주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풀이되었으니까 한번 또 궁금하면 전화 한번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